아 늦었나 생각하면 나중에 어떡할 거야. 지금 그냥 시작하세요. 외모 강박은 너무 심해지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인데 막 성인 만나고 이러는 건 안 되겠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답니다.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필요가 없어요. 저 완전 이입했잖아요 오늘. 안녕 러빈스 세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컨텐츠를 해볼 건데요. 바로 고민 상담 컨텐츠입니다. 인스타 Q&A를 통해서 고민 상담을 다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몰랐잖아요. 보면서 공감도 가고 마음도 아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저의 MBTI는 ESTP거든요. 그래서 ESTP인 입장으로 보고 조언을 하는 거라서 그 점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진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학업 그만두고 다른 나라에서 새 인생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아무런 계획 없이 현생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이거는 뭔가 도피 같아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지, 그냥 막상 도피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나라 가서 확고한 무언가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비추고요. 확고한 계획이 있다 이러면은 저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대학 갈지 말지 걱정입니다. 저는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로나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대학과 정말 관련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대학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대학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저는 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대학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안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동생도 하는 말이 대학은 굳이 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걔는 이제 폴란드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케이스인데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걔는 자기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학이 지식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생활로 나가기 전에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대학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대학이 굳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언니 제가 늘 준비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만 안 이루어져요. 언니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진짜 저도 막 간절하게 원하는데 안 이루어졌을 때 너무 속상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 할 때 기대를 안 하려고 해요. 이제 막상 기대를 너무 하면은 그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저는 애초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안 되면 뭐 다음 기회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가, 나중에 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으려고 지금부터 이렇게 실패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마인드로 좀 살아야지 나중에 덜 속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패가 살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성공만 한 사람이 갑자기 실패를 하면 진짜 그 좌절감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째져요, 여러분.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려, 실패를 했어.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뭐 더 올라갈 일이 있겠지만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고 또 다시 실패를 해도 이미 실패한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력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살면서 무조건 이 힘든 시련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도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간절하게 원하면 언젠간 될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 열심히 준비하고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언젠가 그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네 번째, 해외로 인턴십 기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인턴십 기회가 있다? 아니 갈 수 있잖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해외 나가는 건 진짜 정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로 유학을 다녀왔잖아요. 유학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 저는 혼자 간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서 고군분투하고 으쌰으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단기간 안에 많은 걸 배웠어요. 어차피 다른 나라 가서 실패를 해도 한국이라는 다시 돌아올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해외 나가는 건 무조건 추천하는 편이에요. 진짜로. 저는 싱가포르 유학을 끝내고 한국 들어왔지만 다시 해외 살면서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가서도 그 나라만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전 다시 해외 꼭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간다고 해도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힘들죠. 혼자 타지에 생활하는 게. 근데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경험이고 배우는 계기,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진짜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추천하죠. 다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시작하면 늦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저는 늦고 빠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어떤 일을 하는데 늦는 건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인데 20대부터 벌써 늦었나 생각하면 나중에 어떡할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일단은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전 무조건 하라고 할 거예요. 유튜브 시작하는 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되고 편집도 그냥 핸드폰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 저도 고3 때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이렇게 좋아하고 얼굴 비춰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진짜 망설임 없이 바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영상 찍어보세요. 네. 그리고 늦은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냥 시작하세요. 세상에 늦은 건 없어요. 다음, 저 언니 유튜브에 고등학교 시절 Q&A 때부터 팬이었는데 완전 초기 러빈스. 그때 언니 꿈이 승무원이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언니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경험하고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작년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지방사립대학 4년제를 입학하였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해외에서 살고 싶고 해외로 나가고 싶어서 무역학과에 들어왔는데 물류 무역을 자세하게 파고들다 보니 저랑 이 학과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니도 승무원을 꿈꾸고 계시다가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으로 전환하셨을 때 많은 고민을 가지셨을 텐데 제 진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세빈 언니의 심정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바로 든 생각이 자퇴를 하고 해외에서 사는 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때려치고 바로 다른 길로 갈 것 같아요. 해외 대학교를 다시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항공과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도 항공과를 준비를 했었고 그랬는데 정작 제가 딱 원하는 일지망 대학교가 안 붙고 나머지를 붙은 거예요. 근데 예치금을 놓고 든 생각이 차라리 이 대학교 갈 바에는 해외에 나가서 영어 공부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치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유학원 상담해가지고 싱가포르로 간 케이스라서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난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바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남겨주신 분이 이 학과는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생각하시면은 안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저는 호텔 관광 학과를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항공과가 없어서 그나마 서비스직과 비슷한 호텔 관광 경영 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저는 유튜브를 했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저는 이 길과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제 의지로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승무원이 안 돼도 나는 해외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 저는 승무원이 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원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클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바꾼 거라서 막 엄청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극복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길은 아니구나, 패스 이랬던 것 같고 사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승무원이셨어서 저도 승무원이라는 꿈을 자연스럽게 꾸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승무원 포기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엄마가 엄청 서운해하셨어요. 왜냐면 엄마도 정말 승무원이라는 일이 좋아서 했던 거고 딸도 승무원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딸이 승무원 안 하겠대. 그래서 너무 막 속상해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본인 선택이니까 본인 나름이죠. 저는 완전 행동파예요. 그래서 뭔가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실천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학과를 선택을 하던가 그럴 것 같습니다.
자존감, 멘탈에 대한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모 강박이 너무 심해요.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내려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외모 강박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있어요, 외모 강박. 아, 나 어디 이상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외모 강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게 너무 심해지면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외모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외모에 투자하고 싶으면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런 강박 때문에 외모 투자를 해? 그러면은 내가 더 예뻐져야지 사람 대접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본인을 가꾸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난 가꿀 거야. 이런 마인드로 관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존감은 얼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을 하신 다음에 생각에 대한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외모가 좀 스트레스라면 솔직히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태도나 기운을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꾸미고 싶다면 꾸미면 되고 근데 저는 외모보다는 먼저 내면의 힘을 좀 기른 다음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꾸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연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친의 전 애인이 신경 쓰여요. 제가 못난 거겠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진 않으면서도 신경 쓰이고 그래요. 판도라의 상자까지? 저는 완전 비추드려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애인 핸드폰 막 몰래 염탐하고 그러는 거? 저는 그런 거 진짜 너무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전 애인이 신경 안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재 여자친구는 지금 이제 여자친구잖아요. 그 전 애인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전 애인 신경 쓸 시간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 현재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얼마나 아까워. 그 전 애인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요. 그럴 시간에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전 애인 신경 쓸 필요 절대 없다. 현 여자친구한테 잘해라. 판도라의 상자? 저는 진짜 여는 거 비추. 저는 굳이예요, 굳이. 진짜 굳이? 다음. 좋아하는 사람이 여지 줄 건 다 주고 전 여친이랑 재결합했는데 복수해야 할까요? 물론 화나죠. 근데 저는 최고의 복수는 본인이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고민 상담 남겨주신 분은 다 멋진 사람 만나면 되니까. 이렇게 여지 줄 건 다 주고 전 여친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 이런 남자 안 만날 것 같아요. 더 좋은 남자 만납시다. 더 좋은 남자 많으니까. 다음. 언니, 연애할 때 나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저는 너무 좋은데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에 주변에서 뜯어 말려요. 전 연애할 때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막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인드와 행동이 더 중요하지 나이 차이는 굳이? 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아무리 차이 나더라도 나와 잘 맞는다 싶으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미성년자인데 막 성인 만나고 이러는 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나는 것은 why not? 이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지나치는 사람들을 붙잡고 싶은데 시간 낭비일까요? 시간 낭비 맞아요. 저는 왜 굳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붙잡고 싶은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 때문에 힘들면은 그 인연을 잘라내는 게 맞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 때문에 힘들다? 근데 이걸 계속 붙잡고 싶다?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나랑 안 맞아? 그럼 전 무조건 빠이거든요. 저는 저랑 잘 맞는 사람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이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과 여유를 좀 기른다면 이제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막 힘들지 않을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정말 100 중에 100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싫어하면 이건 당연히 본인 문제가 맞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잘 맞는 사람 만나시면 됩니다. 좀 기다리다 보면은 자신한테 잘 맞는 사람이 언젠가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너무 많기에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랑 잘 맞고 안 맞고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조금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하네? 이 사람은 뭔가 나랑 결이 다를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딱 들거든요. 이러면서 뭔가 사람을 보는 눈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다 보면 그 눈이 길러져요. 그래서 이 눈을 기르는 연습하는 게 좋고, 진짜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힘들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친했던 친구 한 명 있어요. 무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저희랑 연락을 싹 끊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예요. 학교 자퇴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 집에 막 찾아가고 그랬어요. 너무 걱정되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절대 저희를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전날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었던 친구가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나 너무 슬펐거든요. 진짜로. 근데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얘도 그냥 나름 얘만의 사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나의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인간관계가 친했다가 멀어지는 거고 멀어졌다가 다시 친해지는 거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앞으로 여러분은 살면서 새로운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날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 완전 이입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고민 상담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얘기하자면 진짜 고민할 거 없다. 공통의 문제가 본인에 대한 스트레스인데 본인을 1순위로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타인에서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세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의 인생의 모토를 말씀드리자면,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후회 없이 다 하면서 살자예요. 솔직히 한 번 사는 인생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전 진짜 이 인생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길 수도 있지만 저는 인생이 짧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할까 말까? 하고 싶을 때 해! 하고 싶을 땐 하는 게 맞아요. 안 하고 후회할 바에 차라리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어? 고백하세요. 아니, 좋아하면은 감정 표현을 하는 게 맞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이 사람 나랑 안 맞아. 그럼 끊어내는 게 맞고요. 뭔가 해외 나가고 싶어. 그럼 해외 나가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뭐 할까? 뭐뭐 할까? 이게 맞나 생각했을 때 그냥 하세요. 너무 흥분했나? 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오늘 고민 상담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의 이런 조언이 여러분들의 결정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도 당연히 고민이 있죠. 저도 인생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생이 쉽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이 쉬우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어봐야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전에 친구랑 독서실에서 끝나서 집 가는 길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부끄럽다 갑자기. 나 어떻게 너무 빨개졌어. 너무 부끄러워. 이거 정말 비밀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동생한테도 전파한 그런 건데요. 정말 잘 맞는 친구나 동생한테 이렇게 눈빛 교환해요. 그런 다음에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화이팅!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화이팅! 이렇게 두 번 외쳐요. 진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자신감이 좀 올라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화이팅!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화이팅! 화이팅! 부끄러워. 어쨌든 저의 정말 비밀, 정말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고민 상담소였고요. 반응 좋으면 또 다른 이런 고민 상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기깔나게 삽시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